안녕하세요, 시온TV입니다. 일본이 2019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째 이 같은 억지를 펴고 있는 셈인데요. 백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 침범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 영공 침범 사안이 있었다라며 당시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적으며 자위대 전투기가 중국, 러시아 전투기에 맞서 긴급 발진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독도 상공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 전투기가 발진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이 우리 정부는 즉각 주한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한국과 갈등 상황에 있는 것을 대변하듯 한국의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과의 안보협력 대상 순위를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호주, 한국, 인도, 스리랑카, 아세안 순이었던 것이 호주, 인도, 스리랑카, 아세안, 한국의 순으로 바뀐 것이죠. 또한 작년 10월 한국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대해 우길기를 달지 못하도록 했던 것과 그해 12월 한국 구축함과의 초계기 사건, 그리고 지난 8월 내린 지소미아 종료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국방력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는 사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한국형 전투기 KF-X가 제작 초일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투기 개발 생산에만 18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0월부터 시제기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고 2021년 4월에 시제기 8대를 우선 완성한다고 합니다. 성능은 전세계 일반 전투기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하며 반스텔스 기능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기술력을 앞지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숱한 어려움에도 우리 기술과 핵심 장치로 65%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공중전이 펼쳐질 경우 스텔스기는 F-35A를 상대하고 일반 전투기들은 KF-X와 F-15K가 거뜬히 제압할 수 있어 동북아에서 한국의 영공은 최강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며 도발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전투기 출격시켰다간 큰 코 다치게 될 상황입니다. 한국인들만의 끈기와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라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듭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제적으로나 국방력으로도 밀리지 않고 앞으로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국격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의 품격 내지는 한국과의 대외적인 품격이다. 품격의 사전적 의미는 타고난 성품 내지는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이다. 양아치의 사전적 의미는 통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여러 사전적 의미들이 함께 쓰여지는 일들은 쉽게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일반인이나 하다못해 일부 악덕 기업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가 양아치 짓을 하면 안 되지.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베트남이 보여주는 행태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 현지 언론에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코로나 진단키트 20만 개를 수입한다고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러면 지원을 받는 건가 아니면 수입을 하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죠. 조금 지나보니 베트남 최대 민영 기업인 빈그룹이 진단키트의 수입 자금을 지원한다고 아름아름 알려졌죠. 그래서 역시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노이에서 한국 업체가 진단키트를 직접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관련 문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유전자 PCR 진단 키트는 정확도가 높지만 원심 분리기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전역에 설치하기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죠.
해서 혈액으로 검사하는 항체 신속 진단 키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고 5분 만에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정확도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심각한 수준의 환자만 가려내는 게 전부인 베트남의 현실에선 PCR 방식보다는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수젠텍이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여하튼 구체적인 조건과 가격, 품질 증빙 등 모든 내용이 서로 오갔으니 이제 전용기만 보내면 되는 단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현지 정부가 내놓은 답변이 가관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러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보내는 게 어떠냐? 물론 수수료도 거기서 받아라. 는 내용이었다네요. 그들이 제시한 한국 대기업들은 전 세계 누가 들어도 알만한 기업입니다. 거기에 더해 결정타로 그렇게 되면 그들은 베트남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한국의 진단키트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한국 기업이 사서 베트남에 무상으로 원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단 우리가 직접 말하기는 쪽팔리니까 중간에 네가 그렇게 진행해줘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되네요. 처음에는 이 메시지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답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싸들고 전용기까지 보내면서 코로나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사정하는 마당에 베트남의 이런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베트남에 대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주제 파악을 할 줄 모른다는 말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 갇혀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되게 잘하는 줄 아는 해서 그런 행태를 비꼰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 아예 상식 밖의 베트남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최대 투자국이라는 허울 속에서 베트남의 본질을 너무 몰랐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분 역시야 지금 니들이 아니라도 그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의 진단키트는 지금 물량이 없어서 억만금을 준다 해도 순서를 기다려야 해. 뭘 알고 까불어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고 합니다. 삼성 베트남 코로나19 방역 지원 베트남에 5억 원 기부. 삼성 베트남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측에 100억 동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삼성 베트남 측에 따르면 최주호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장은 이날 오전 전타인 먼 베트남 조국 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기부 증서를 전달했다. 100억 동 중 70억 동은 조국 전선중앙위원회에 나머지 30억 동은 박민성과 타영위성에 15억 동씩 전달된다. 삼성 베트남은 이와 함께 베트남 보건부의 코로나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 최신형 스마트폰과 대형 TV, 디스플레이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부 증서 전달식에는 박노환 주변